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겉보기엔 그냥 따뜻한 가족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한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바로 이마 시인의 우리 오빠와 하루. 이 시가 어떻게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 바로 이 구절로 시작해요. 굉장히 다정하면서도 슬픔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죠. 사랑하는 오빠가 정말 아끼던 화로가 왜 깨졌냐고 묻는 어린 동생의 목소리. 이 첫 문장 하나만으로도 듣는 사람은 순식간에 시의 애틋한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작품이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시입니다. 1929년 임화라는 젊은 시인이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죠. 지금부터 이 짧은 텍스트 안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 깨진 화로입니다. 우선 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뭔지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시를 보면요, 이 깨진 화로는 그냥 깨진 물건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구절처럼 시는 이 깨진 화로를 공장에서 막 돌아온 오빠의 파란 얼굴, 그러니까 그 피곤하고 지친 모습에 바로 연결시키거든요. 망가진 사물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어느새 하나로 겹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 동생이 화자가 돼서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동생은 오빠가 너무 걱정되고 오빠는 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동생을 안심시키려고 하죠. 이 애틋한 남매의 관계가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슬픈 가족 이야기인데 왜 문학사에서는 이 시를 당대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시 중 하나로 평가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인 임화라는 인물과 그가 살았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임화 시인의 삶을 보면요, 정말 그 자체가 한국 근대사 같아요. 1908년에 태어나서 1926년,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단체 카프에 가입하고요. 그리고 3년 뒤인 1929년에 바로 이 시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어요. 1953년,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네,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던 시대에 시인이 발을 딛고 서 있던 이 현실을 빼놓고는 그의 시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죠. 바로 민중을 위한 예술을 외치던 사람들이요. 그 중심에 있었던 단체가 바로 카프입니다.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약자인데요.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술이 그냥 아름답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억압받는 노동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카프가 추구했던 이른바 프로 문학의 목표는 아주 뚜렷했습니다. 먼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해서 단결하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예술을 통해 사회를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시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그 독특한 기법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시가 정말 천재적이라고 불리는 이유, 그 핵심은 바로 화자에 있어요. 모든 이야기를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 가득한 순수한 어린 동생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한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당시에 다른 비슷한 목적의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확 드러나요. 왼쪽처럼 보통은 단결하라, 투쟁하라 같은 직접적인 구호를 외쳤거든요. 하지만 이 시는 오른쪽처럼 오빠를 걱정하는 동생의 애틋한 마음, 깨진 화로라는 구체적인 사물, 이런 것들을 통해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노동 착취라는 크고 어려운 사회 문제를 우리 오빠가 아파서 너무 슬퍼 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로 확 바꿔버린 거죠. 덕빈의 독자들은 이념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빠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시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 구절 좀 보세요. 동생의 시선이 이제 아픈 오빠 게이를 넘어서 오빠와 함께하는 용감하고 위대한 동무들에게로 향하잖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동지애, 즉 계급적 연대감으로 스르륵 이어지는 순간이에요. 정말 탁월한 전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가 왜 걸작이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거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아주 사적인 이야기 속에 녹여냈고요. 딱딱한 이념을 감동적인 스토리로 풀어냈습니다. 또 선동적인 구호 대신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실한 감정을 선택했죠. 이걸 통해서 정치적인 내용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서정적일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결국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가장 진심 어린 속삭임이 세상을 바꾸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시처럼 한 개인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거대한 문제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현대 작품들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